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TV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 자금도 더더욱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은퇴 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다다익선이겠죠. 많을수록 좋을 텐데 그래도 얼마 준 거 기준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연구소에서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퇴를 50세 이후 55세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 50세 이상 중고령자 부부 얼마 정도 쓸 것 같으냐 했더니 268만 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268만 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나이 드시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제 생애 평균으로 쓰는 게 한 뭐 37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65세 이상 고령이 되면 3배 정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10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68만 원에서 104만 원 정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이런 걸 이제 약간 고정적인 성격의 비소비 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5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의료비 104만 원, 비소비 지출, 고정적인 성격의 이 비소비 지출 합하면 154만 원. 그럼 268만 원에서 154만 원 빼면 사실 그거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음식, 그렇죠? 주거 뭐 이런 비용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도면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취미 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다른 취미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과연 적정할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가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보면 50, 60대 이분들은 뭐 아직도 뭐 활발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도 가시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시는데 7, 80대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사회생활도 조금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퇴 비용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 50대 또는 60대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연령대에 따라서 그 지출의 성격이나 내용,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은퇴하신 세대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비소비 지출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고 통계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한 번씩은 가자. 뭐 취미생활 각자의 취미생활은 뭘 하는데 어느 정도씩 배정을 하자. 이렇게 좀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셔서 연간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대략적으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죠. 25배의 법칙. 25배를 곱하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25배 법칙 조금 이제 숫자도 그렇고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요, 저한테는. 네네네. 네. 25배의 법칙,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배 법칙이라는 것은 그 매년 들어가는 생활비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그만큼을 이제 찾아 쓴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고 첫 해에 쓰는 금액. 거기에다가 25배를 곱하면 그만큼의 돈이 처음에 있으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씩을 내가 쓴다고 하면, 그쵸? 거기다가 그 25를 곱하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면 내가 10억의 돈이 필요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10억 가지고 무한정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략 은퇴하시고 나서 한 3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억 정도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4%, 4천만 원씩 뺐으면 자금이 고갈되지 않은 상태로
30년 동안은 생활하실 수가 있다. 연 4천만 원이니까 월로 하면 33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관리공단 통계 수치인 268만 원, 차이가 한 65만 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또 훨씬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건 알겠지만 왜 하필이면 25배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해에 이제 자금을 마련해 놓고 첫 해에 인출하는 거를 이제 4%를 꺼내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4%에다가 25를 곱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 전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인출 법칙 또는 목돈이 필요한 거는 25배의 법칙, 이게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30년 동안 걱정 없이 그냥 소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자, 올해 이제 4천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10억이 있고 4천만 원 인출해서 생활을 하는데, 뭐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이 지났더니 물가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4천만 원 가지고 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줄어드는 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게 이제 페이퍼, 논문이 있는데 1999년에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세 분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1926년부터 1995년까지 매우 장기 데이터고 대공황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항상 오를 때도 아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금리도 뭐 변동했을 텐데, 이때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씩 인출해서 쓰면 소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목돈을 마련했어요, 은퇴 자금을. 그런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세웠냐면 주식, 채권에 운용을 하는데, 주식은 S&P 500, 지금도 S&P 500 지수 유용하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 국공채 같은 경우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데, 회사채 중에서 장기 우량 회사채, 그러니까 망할 걱정이 없는 그런 장기 우량 회사채에 이제 장기 그렇게 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냐면, 자, 주식에 100% 다 하는 경우, 주식에 75%, 채권에 25%,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각각 반반씩. 그러니까 뭐 주식에만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하고 반반씩 했을 경우 쭉 해보니까 95에서 98%의 확률로 30년 동안 자금 소진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이 주식이나 채권으로서의 운용 수익률이 그걸 커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은퇴 자금은 막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뭐 채권과 같이 원금 손실이 작은 아주 낮은 그렇죠. 자산으로 운용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주식 채권 이걸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이 예전 또 데이터이기도 하고 맞아요, 수익률이 맞아요. 또 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대로 뭐 적용을 해도 괜찮은 맞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지훈 씨 질문하신 대로 이게 과거 데이터고 고성장 기간, 물론 크라이시스도 포함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다 오를 때 채권 수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주식 수익률도 높고 그런 시기의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채권 수익률은 지금 같은 저금리는 이제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도 지금 되게 낮은,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다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없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이슈인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수익률의 경우에도 주식 수익률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현재가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씩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네. 자, 우리가 10억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매년 4천만 원씩 뺐으면 얼마야 돼요? 20년이면 25년이면 이제 다 없어지죠. 그렇죠. 자, 물가 따지지 않고 그럼 매년 그냥 10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빼쓰는 거야. 쓰기만 할 빼쓰는 거야.
그리고 물가는 이제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얼마 동안이요? 25년 동안 다 쓰면 제로가 되죠. 그럼 5년 동안은 굶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돼요. 계산해 보면. 뭐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쳐봐요. 요즘은 한 뭐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가 연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예요. 자, 물가가 2%씩 오른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게 그럼 실질 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면 떨어지냐면 20년이면 자금이 고갈돼요. 10년 동안을 또 소득 없이 살아야 돼요. 수입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 계산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수익률이 내가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수익률이 2%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 25년 정도 버티는 모양이 될 거고 왜냐면 그 물가 상승만큼을 커버해 주니까 운용 쪽에서 그런데 그러면 30년 동안 원래 이제 미국 그 교수들이 했을 때처럼 30년 동안 돈 떨어질 걱정 없이 그냥 하려면 운용 수익이 얼마 되느냐 물가가 2%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3.5% 정도는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배의 법칙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향후의 물가 전망하고 내가 이 돈을 그대로 둘 거냐 얼마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을 할 거냐 이런 판단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노후에 매년 4천만 원씩 생활비로 쓰고 싶다면 25배 법칙을 이용해서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제 2%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시게 되면 이제 3.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낮아지면 자금액이 더 커질 수 그렇죠. 필요 자금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은퇴 기간이 30년을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짧아지면 뭐 괜찮을 수 있으나 뭐 상속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더 길어지면 또 이것도 그렇잖아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버퍼 여유를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월 333만 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필요에 따라서는 좀 줄여서 생활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노후 자금에 있어서 국민연금 의존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 커버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내가 매월 10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연간 1200이잖아요. 그럼 4천만 원에서 1200을 빼면 2800만 원. 2800만 원에 25배의 법칙을 적용해서 25배를 하면 7억.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7억 정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금액만큼의 부담이 덜한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이제 버퍼를 가지시는 거고, 그게 나는 그만큼 부족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까지 넣어서 생각하시면 본인의 생활비를 그리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또 약간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설계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이머플러를 보셔야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은퇴 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